안녕하십니까. 횡설수설 맹자. 예. 오늘은 만장하편입니다. 만장장구하편인데요. 그러니까 제 70회가 되겠습니다. 70번째 시간인데, 원래 여러분 맹자는 원래 7편이었어요. 그런데 한나라 초에 이 조기라는 분이 조기 최초로 맹자에 관한 줄을 쓰면서 후세 사람들이 이 맹자의 뒤에다가 어물쩍 슬쩍 붙여놓은 가짜도 몇 편 잘라버리고, 아무리 봐도 맹자의 작품이 아닌 것 같은 엉터리 몇 편 잘라버리고, 또 원래 7편을 좀 읽기 쉽게 하려고 그런지 중간을 나누어서 상하편으로, 그러니까 14편으로 다시 정리하고 줄을 달아놓은 것입니다. 그때부터 맹자는 7편이 14편이 되었어요. 오늘은 만장장구 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맹자왈 백이 목불시악색 이불청악성 비기군불사 비기민불사 취즉진 난즉퇴 횡정지소출 횡민지소지 불인거야 사여향인처 여의조의 조관 좌어 도탔냐. 백이, 맹자는 백이를 엄청 좋아하죠. 백이는 목불시악색, 눈으로는 불씨는 보지 않는단 말이죠. 악색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정답이 뭔지 모르겠어요. 우선 현대 중국에서는 이 악색을 아주 사악한 사물이라 그래요. 사악한 사물. 그 사악한 사물이 뭘까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들은 사악한 사물, 사악한 사물, 이 나쁜 모습, 목불시 악색, 눈으로는 나쁜 모습을 보지 않았다. 이것도 좀 아리송해요. 무슨 말인지 아리송하죠.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은 이것을 나쁜 색깔이라 그럽니다. 그렇다면 나쁜 색깔은 뭐냐면, 나쁜 색깔을 보통 간색이라 그러죠. 간색. 좋은 색깔은 정색이라 그러는데, 그럼 정색은 뭐냐? 정색은 청색, 황색, 적색, 백색, 흑색. 청황, 적, 백, 흑. 이 5가지가 정색인데, 나머지 많은 색들은 전부 간색이라 그래요. 그래서 또 이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인가? 악색이 도대체 무엇인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하여튼 중국에서는 지금 현재 거의 대부분의 이 해석서에 보면 사악한 사물이라고 그래요. 악색을. 이 불청악성, 또 귀로는 듣지 않는다. 뭘 악성을 듣지 않는다. 이것도 좀 악성이 도대체 뭐냐? 그 어떤 짐승이나 어떤 살아있던 생물이 갑자기 죽을 때 비명 같은 거, 이것도 악성인데, 아니 귀에 듣기면 어떻게 막을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악성은 남을 욕하는 소리, 뒷담화하는 말, 씹는 말, 이런 걸 의미하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이 백인은 워낙 청렴결백하고 깨끗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악한 사물, 뭐 어떤 이런 것도 보지 않고 또 남을 욕하는 소리, 누가 남을 욕하면 피해버리고 안 듣는다 이것이죠. 너는 떠들으라 하고 나는 안 듣는다 하고 가버린다. 이게 이 불청악성 같아요.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정말 이런 분이 있으면, 이런 분은 절대로 남을 뒷담화하거나 남을 씹거나 남을 비방하거나 없을 때 욕하거나 하지 않겠죠. 굉장히 고상하고 고귀한 인격입니다. 그 다음에 비기군불사. 이 기군이라는 건 뭐냐면 섬길 만한 임금이에요. 아주 훌륭한 임금이 아니면 섬기지 않는다 이거예요. 지도자가 영 시원찮으면 나는 그 옆에 가지도 않아요. 저런 인간하고 같이, 저런 인간 밑에서 일하기 싫다 이거죠. 이 사람은 아주 맑은 사람, 이 참 깨끗한 심성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깨끗한 사람의 대표로 상징적인 인물이 백이라는 말입니다. 비기민불사. 이 기민이라는 것은 아주 이 교양 있고 또 법을 준수하고 수준 있는 그런 이 사람을 기민이라 그러는데, 기민이 아니면 시키지 않는다. 이 시키지 않는다는 것은 뭐냐면 부리지 않는다. 자기가 그 사람들을 뭐 지도자가 되어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뭐 사역을 시키지 않는다, 부리지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좀 뭘까요? 좀 너무 맑은 사람이죠. 지적진. 나라가 지금 훌륭한 지도자가 나타나서 잘 다스려지면, 나도 나가서 이때 좀 더 도와줘야 되겠다. 더 진보하는데 나도 좀 역할을 해야 되겠다 하면서, 이 좋은 세상이 잘 다스려지는 그런 시대, 이거 제가 뭐 잘못 만져가지고, 왔다 갔다 합니다. 여기는. 그러니까, 나라가 아주 잘 다스려지면, 벼슬 자리로 나가고, 벼슬하러 나가고, 그리고, 난즉 혼란하면, 나는 이런 더러운 세상에서 벼슬하기 싫어. 이 현실에 참여하기 싫어 하면서 이 퇴랑 퇴 물러난다 이거예요. 은둔한다 이겁니다. 네. 횡정은 뭐냐면, 이 횡이라는 것은 말이죠. 항상 종은 좋게 보고 중국 사람들은 횡은 좀 나쁘게 보는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횡정 그러면 이 포악한 이 정사. 그러니까 이 정치를 아주 포악한 인간들이 해서 세상에 어지러움. 그게 횡정지 소출이에요. 그 포악한 정사가 나오는 조정. 그리고 횡민, 포악한 백성. 죽으라고 말 안 듣는 백성. 아주 뭘까요? 자기 것만 챙기고 더러운 그런 인간들만 모여 사는 그런 인간들이 많은 세상. 그러니까 포악한, 간악한 그런 백성들이 머무는 곳, 바꿔 말해서 사는 곳입니다. 그런 곳에는 불인 거야. 이거 나라고 마을이겠죠. 이런 데에는 불인 거야라는 것은 뭐냐면, 차마 거기에 거주하지 않았다. 절대로 난 그런 데서 못 살아 하고 딴 데 가버린다 이거예요. 그런 데는 살기 싫다 이겁니다. 네. 불인 거야. 네. 이 사람은 굉장히 뭘까요? 근데 이 불인 거야, 다른 말은 이런 데에서는 못 견딘다 이거예요. 견디지 못한다는 겁니다. 사여향인처. 사는 생각하기를, 이런 말이죠. 생각하기를. 여향인처. 여는 더불어 뭐뭐와 함께. 향인. 이때의 향인은 뭐냐면 무식한 촌놈들이란 말이에요. 촌 사람들이라고 뭐 다 무식하고 그렇겠습니까만은, 그래도 뭐 도시에 있는 교육받은 사람보다는 조금 못하다, 이런 의미를 때때로 가질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의미로 쓰였습니다. 아주 무식한 이 시골 사람들이 함께 있는 것을, 저랑 함께 있는 것을, 여는 뭐냐면, 이 조의조간. 조의는 뭐냐면 조정에서 입는
옷, 그러니까 관복이죠. 조관, 조정에서 쓰는 모자, 예, 관목이죠. 예. 이런 것을 이 조의를 입고 조관을 쓰고 이자 그런 뜻이죠. 여는 뭐뭐 같이 하였다 뭐냐 좌어도탔냐. 응? 그러니까 이 사람이 관복을 입고 관모를 쓴 채 지인 뭡니까 이거 이 돈은 진흙탕이에요. 예. 진흙탕이고 타는 뭐냐면 잿더미입니다. 그 진흙탕이나 잿더미나 다 더러운 곳이잖아요. 옷벌이잖아요. 거기 진흙탕에 앉아버리면 옷이 엉망이 되겠죠. 잿더미에다 주저앉아버리면 옷이 또 엉망이, 깨끗한 옷이 엉망이 되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뭐냐면 더러운 세상이 잘 다스려지지 않은 곳에 가서는 자기 인격을 다친다고 생각해서 아예 접근을 하지 않고 거기 가지 않는다 이런 말이에요. 네. 그래서 어디 갔습니까? 넘어갑니다. 당주짓이 은나라 말의 마지막 임금인 이 주왕 때를 당하여,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은나라 말 주왕 때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 더러운 임금이 있고 조정에서 더러운 인간들이 많으니까 절대로 가지 않겠다 해가지고 그 북해는 요즘 발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저 중국의 산동성 위로 이래 보면 발해 있지 않습니까? 발해. 예? 나라 이름이 아닌 이 발해만 거기 지명이죠. 거기의 바닷가에, 북해의 바닷가에 살면서 살면서 기다린다. 거기 있으면서 대천하지 청야 세상이 맑은 물처럼 맑아지기를 기다린다 이거예요. 언젠가 맑아지겠지. 혼란 상태가 깔아앉으면 맑아지겠지. 이런 자세를 가지고 사는 이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도 세상에 많은데 그러한 사람들의 대표적인 상징적인 사람이 백이다. 백이. 그러므로 문 백이지 풍자. 백이의 이 풍이라는 건 소문도 되고 풍도도 되고 풍범도 되고 말이죠. 여러 가지 소문 혹은 풍범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이 풍이라는 말이. 그러니까 이 백이의 이 풍도라고 해야 돼. 풍도라고 해야 돼. 그런 훌륭한 사람이 있었구나 하면서 백이 소문을 들은 사람들은 모두 완부렴, 이 완이라는 것은 완악하다는 뜻도 되지만, 예, 어떤 사람들은 이 완자를 말이죠. 탐자로 보는 사람이 많아요. 아주 자기 그밖에 모르고 아주 이기주의적인 이런 놈들도 좀 천년결백해지고, 이 렴이라는 것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완부렴. 그러니까 좀 분별이 있어진다. 분별이, 뭘 분별할 줄 알게 되고, 나부유입지. 나라는 것은 뭐냐면 아주 이 심지가 약한 정박아, 이런 에 가까운 아주 금방코 말이죠. 찌질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찌질이들도 유입지. 나도 뭐 세상에 어려운 삶을 태어났는데 나도 한번 뭔가를 뜻을 가지고 이루어야 되겠다 하는 삶의 어떤 목표를 가지게 된다. 그러니까 나도 백이처럼 깨끗하게 한번 살아봐야 겠다. 입지 뜻을 가지고 또 청렴하게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하는 이런 이 나부라든지 완부에게 깊은 영향을 주어서 그 사람들 하여금 청렴결백해지고 뜻을 가진 사람으로 바꿔준다.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하는 사람이 바로 누굽니까? 백이다 이겁니다. 백이. 그 다음에 이유는 백이를 우선 제일 먼저 백이 했죠. 백이. 그 다음에 이윤. 이 사람들 다 훌륭한 인물들이요. 이윤. 예. 은나라 고종을 도와서 그러니까 탕임금을 도와서 이 은나라를 개국시킬 때 큰 공을 세웠던 이 정치가 이윤. 이윤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사비군. 이때 하자는 누구를 섬긴다. 누구는 섬기면 임금이 아니겠는가? 하사비민. 내가 영향력을 발휘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나쁜 사람이라면 좋게 만들어서
말을 잘 듣도록 해서 그 세상을 다스리는데 활용을 하면 되지.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부린들 백성이 아니겠는가? 누구를 섬긴들 임금이 아니겠는가? 그래 아무리 임금이 뭐 형편없는 그 폭군이건 뭐 형편없는 인간이건 뭐 간에 내가 열심히 적극적으로 해서 그 사람을 폭군에서 성군으로 바꾸겠다. 그 백성들이 나쁜 놈이 많다면 내가 그걸 다 교화를 해서 착한 사람을 만들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이윤입니다. 취직진, 세상이 잘 다스려졌을 때도 내가 나가서 조금 더 도우면 더 잘 되겠지 하는 생각을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정치에, 정사에 개입하는 거. 이게 취직진이고, 난적지, 역진, 혼란스러우면 내가 나가서 도와주고 또 이거 바로 잡아야지 하면서 더욱더 용기를 더 복돋아서 벼슬하러 나가는 거. 나간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천지생삼이냐. 이 하늘이 이 백성, 삼인, 이 백성들을 생이라는 것은 세상에다 낼 때에는, 인류를 만들 때에는 사선지 각후지, 선지자들을, 먼저 깨달은 사람들을 시켜서 뒤에 깨달은 사람들을, 뒤에 아는 사람들을 깨우치게 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안 사람은 뭘 해야 되느냐. 의무가 있다. 뭡니까? 자기보다 머리가 좀 나쁘다든지 둔해서 자기보다 늦게 이 머리가 돌아가는 사람들을 깨우칠 의무가 있다. 그럽니다. 의무가. 아주 적극적인 현실 참여적 생각이죠. 그리고 사성각 각후각. 그리고 먼저 깨달은 사람이, 그렇죠? 먼저 깨달은 사람이 뒤에 깨달은 사람을 깨닫게 해줘야 된다 이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것도 굉장히 적극적인 사고방식이죠. 예. 먼저 깨달은 자에게 늦게 깨닫는 자를 깨우쳐주도록 한다. 이게 바로 사성각으로 각후각이에요. 사선지로 각후지, 똑같은 말이죠.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여 천민지 성각자야. 나는 하늘이 낸 인간 가운데서도 먼저 깨달은 사람이다. 내가 뭐 특별히 노력해서 뭐 잘한 게 아니라 이 하느님으로부터 훌륭한 머리를, 머리를, 좋은 IQ, 좋은 머리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안 것이지 뭐 대단한 게 아니다. 좀 머리가 약간 둔해서 못 깨달은 사람을 내가 깨닫게 해주고 가르쳐 줄 의무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너는 천민지, 하늘에 낸 사람 백성들 가운데서 먼저 깨달은 사람이니 여장 이 차도로, 나는 장차 이 차도 늘 유학에서 말하는 것은 요순의 도죠. 정말 훌륭한 이 정치 어떤 시스템 이런 걸 가지고 내 이 장차 요순의 도를 가지고 각 참이냐 이 백성들을, 이 어리석은 백성들을 내가 깨우쳐 주겠다 이겁니다. 예. 세종대왕이 성각자 아닙니까? 나라 말씀이 중국과 달라서 어리석은 백성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그걸 표현할 방법이 없다. 그런 내가 새로 28자를 만들어서 누구나 쉽게 배워서 자기 뜻을 표현할 수 있게 만들었으니까 이것을 말이지 써주길 바란다. 얼마나 훌륭한 생각이에요. 이게 바로 성각 각후각이고 선지 각후지, 구체적인 예가 될 수 있겠죠. 네. 여장 이 차도로 각 참이냐. 나는 장차 요순의 이 도를 가지고 이 백성들을 깨우쳐 줄 것이다. 이렇게 한 겁니다. 그다음 그러면서 이 백인은 사천하지민 필부 유불려 피요순지 택자 약기 퇴이 납지 구중 기자임 이 천하지 중야. 기자임 이 천하지 중야. 여기까지죠. 예. 자, 이건 뭐냐. 그래서, 예. 어디 갔지? 사천하지면, 이 사람은 또, 이유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이 천하의 백성들 가운데 필부,
모든 사람이죠. 어떤 사람이라도 필부나 필부, 그냥 별 볼 없는 남자, 별 볼 없는 여자가 가는 모든 백성들 필부죠. 그런데 이 사람들 가운데에서 필부 가운데서 이 요순의 혜택을 받지 못한 사람, 그러니까 요순의 혜택을 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있다면, 요순의 혜택을 받지 못한 은택이나 이 훌륭한 정치 제도의 효과를 직접 몸으로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마치 뭐뭐처럼 하였다. 자기가 퇴나 추는 같은 말이죠. 추진, 똑같은 말입니다. 다 써요. 그래서 자기의 밀어가지고 구라는 것은 뭐냐면, 구렁텅이란 말이죠. 원래 밭고랑을 타는데, 뭐 밭고랑 정도는 밀어가지고 다 기어 올라오면 되는데, 깊은 계곡에 그 구렁텅이 밀어 넣어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거나 마찬가지다.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기자임 이 천하지 중야.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은 이 자기가 이처럼 천하의 중책을 스스로 자임하고 나왔다. 자임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하지 않으면 아무도 할 수 없다. 내가 솔선수범해서 먼저 해야 되겠다. 막 이런 일을 생각한 사람이, 그러니까 이 천하의 중대한 일을 스스로 내가 책임진다. 내가 책임지지 않으면 누가 책임지겠느냐. 선천하지 우유 후천하지 락이락. 먼저 천하의 고통스러운 건 내가 다 먼저 나가서 해결을 하고, 혹시 거기서 뭐 좋은 결과가 생기면 나누어 가질 때나 향유할 때는 내가 제일 뒤에 하겠다. 이게 바로 뭡니까? 선우후락의 자세 아닙니까? 이것이야말로 오늘날에 이 사회에 있어서 절실히 필요한 좀 위대한 덕목인데, 그것을 이해하는 사람들 혹은 실천하는 사람이 거의 없지요. 저도 마찬가지고 거의 없어요. 전부 자기의 이로냐 분리하냐 리분리, 이것을 가지고 모든 세상의 모든 것을 이 리분리 자를 가지고 재어 가지고 말이죠. 눈곱만 치밀어도 분리하면 절대로 하지 않고, 이 끝만 밝혀 자기 챙겨 먹는 이러한 이 참 기가 막힌 시대이기 때문에, 맹자나 공자나 혹은 뭐 소크라테스나 훌륭한 예수님 마찬가지고 이런 위대한 분들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시면 기절해가 자빠져 버리고, 자빠지면 안 되죠. 막 기절해서 다시 못 일어나실 거예요. 뭐 이런 세상이 다 있느냐. 그래서 넘어갑니다. 그런데 또 유하해라는 또 이상한 사람, 이유는 했고, 그 다음에 유하해라는 재미있는 사람, 유하는 지명이고요. 해는 시호입니다. 전금이라는 사람인데, 전금이라는 사람인데, 유하 땅을 자기 분봉을 받았고, 죽었을 때 이 사람 죽고 훌륭한 사람이어가지고 죽고 난 뒤에 시호를 해라고, 은혜 해자 있잖아요. 유하. 이 유하의 해공, 그러니까 이 전금 사람이죠. 불수오군, 이 사람은 뭐냐면, 오군 아주 더러운 임금이잖아요. 연산군이고 뭐 이런 형편, 네로 같은 놈, 네로 뭐 연산군 뭐 이 역사에 더러운 인간들 많잖아요. 예? 그런 더러운 임금 섬기는 것을 부끄럽다.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아이고 내가 가서 그 사람들을 훌륭한 사람을 만들면 되지 뭐, 이렇게. 더러운 임금을 섬기는 것을, 포악한 임금, 이런 사람들을 섬기는 것을 조금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고, 불사소관, 아이고 뭐 벼슬 말단 벼슬 아무거나 주면 받지 뭐, 그것을 열심히 노력해서 올라가면 되지, 꼭 처음부터 그 큰 벼슬을 받아야 되나, 그런 생각 필요 없어. 어느 부서에서나 열심히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아주 이 사람도 굉장히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이죠. 이게 불사소관이에요. 소관이라고 사용하지 않아요. 그런데 맹자는 최소한 장관을 주지 않으면 안 가죠.
최소한 장관이에요. 차관도 안 해. 국장도 안 되고 장관을 줘야 돼요. 아니면 장관보다 더 위에 있는 뭡니까? 우리나라 치면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정도는 줘야 이 사람이 맹자라는 그런 사람이죠. 진불은연. 진이라는 건 뭐냐면 이제 뭡니까? 벼슬에 나아가서는 이거 사자나 마찬가지예요. 사환. 사환과 마찬가지죠. 사환. 사환죠. 사환. 네. 그렇죠. 사환. 네, 사환. 그런데 진불은연, 벼슬에 나아가서는 자기의 능력을 조금 더 숨기지 않고 최대한 발휘하는 거예요. 이거 대단히 훌륭하죠. 이게 진불은연이에요. 그리고 필이기도 반드시 자기 방식대로, 자기가 배운 그대로 조금 더 굽히지 않고 소신을 그대로 밀고 나 자신이 있는 것이죠. 필리기도, 이 기도는 역시 요순의 도라든지 훌륭한 정치 시스템, 제도 이런 걸 가지고 밀고 나가는 거예요. 유일이 뭐냐면 잘 나가다가 이 벼슬이 떨어져 가지고 시골 구석에 처박히는 거 유일이라 그래요. 그래 벼슬을 길에서 뭐 버림을 받는다든지 이런 걸 유일이라 그러는데 그래도 아무도 원망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너가 나를 몰라서 그렇지 내가 뭐 실력이 없어 그런 게 아니고 내 실력은 계속 나를 쓰나 안 쓰나 실력은 그대로 있는 거야. 어디 가겠어. 그만치 자부감이 강하고 대단한 사람이죠. 예, 벼슬을 길에서 버림을 받아도 원망하지 않고 애꿍이 불민. 애꿍이라는 것은 아주 곤란한 상황에 처해가지고 뭐 이제 뭐 굶어 죽는다든지 뭐 배를 졸졸 골고 있는 거 이런 상황 애꿍이에요. 불민 조금도 걱정하지 않아요. 태평천하예요. 아무 걱정을 하지 않아요. 예. 그리고 여 향인, 이때 향인이라는 시골 사람인데 여기서 나쁜 의미로 말하는 거예요. 순박한 이런 사람이 아니라 좀 형편없는 놈, 뭐 무식한 놈, 이런 무식한 시골 놈, 좋은 놈과 같이 있어도, 유연 부린 거예요. 유연이라는 여유 작작하게, 아주 형편없는 놈, 뭡니까? 사기꾼, 깡패, 협작꾼, 이런 놈이 옆에서도 피하지 않고 말이죠. 부린 거야. 차마 떠나지 않아요. 같이 잘 어울리고 얘기도 하고 말이죠. 자연스럽게 행동하는 거예요. 이게 유연 부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 마음속은 뭐냐면, 이 너는 너고, 이자는 바로 이것이요. 이것이고, 이거 니, 닌, 이런 마찬가지죠. 니는 니고, 나는 나는 나야. 니는 너고, 그래서 수단석 나정, 단석이랑 어깨를 드러내는 것이고, 나정은 우통을 벗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우통을 벗거나 벌거벗는 거, 이런 것을 상대방에게 무례하게, 상대방에게 겁주는, 행패 부리는 이걸로 생각한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예. 그럼 네가 내 옆에서 우통을 벗거나 벌거벗은들, 내 옆에서 우통을 벗거나 벌거벗은들 이 언능매아제 네가 어찌 나를 이 매라는 것은 뭐냐면 더럽힐 매자입니다. 이 오자나 마찬가지예요. 이 오자나 마찬가지. 너가 어떻게 나를 너가 아무리 그래도 나는 조금 더 영향을 받지 않아. 내 뭡니까? 아이덴티티가 너무나 단단하게 굳어 있기 때문에 아무 상관이 없어. 너가 무슨 지랄 발광을 해도 내한테 아무런 영향이 없어. 이거 엄청난 자기 승리법이죠. 네. 언능매아제 어떻게 나를 더럽힐 수 있겠느냐? 이런 생각. 고문 유하의 지풍자. 그래서 유하의 소문을 들은 사람, 유하의 풍도, 유하의 품격, 유하의 사람 됨됨이. 이런 것을 들은 사람은 비부라는 것은 뭐냐면, 아주 쪼다, 쪼다, 그죠? 그냥 속이 막 쫑긋짜게 대추 씨만한 작은 그런 인간들도, 야, 나도 유하이처럼 배워야 되겠다 해가지고 관대해져요. 온갖 작은 데 신경을 쓰고, 생쥐같이, 이렇게 눈치나 보고, 이런 인간들도 유하에게 영향을 받으면 관대해지고, 박부는 뭡니까? 아주 각박한 놈 있죠. 각박한 놈도 돈이랑 후덕해지는 거예요. 후덕해지고
넉넉하게 관대해지고 후덕해지는 겁니다. 얼마나 그러니까 유하에는 또 그런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었다. 유하에는 불소옥은 불사소간 진불은연 필이기도 유일이 불은 애궁이 불면 여향인 저 유연불인 거야. 이위 이 아위아수 단석 다정어아 즉이 언능 매아제 고문 유하해지 풍자 비부관 박부 돈독하다. 이거 반대 말이죠. 각박하다. 돈독하다. 인심이 후하다. 이거는 아주 각박하다. 관대하다. 관대하지 못하고 아주 쪼다스럽다. 이런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된다 이거죠.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냐, 유하해.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위대한 사람이다 합니다. 공자. 공자는 이 앞에 세 사람을 전부 다, 세 사람의 장점, 단점, 장점을 다 합친 사람이다 이겁니다. 공자. 공자야말로 가장 위대한 사람이다 이겁니다. 공자를 가장 위대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공자의 제자들도, 직접 제자들도 다 대부분 그렇지만 제자의 제자인 맹자도 또 공자를 또 위대한 인물이라고 또 떠받쳐서 그래서 공맹하게 되죠. 그래서 공자지 거제. 공자가 옛날에 제 나라에 있다가 제 나라의 이 임금이 자기 이 주장을 받아들여지지 않고 박대를 하고 이런 거 무시하고 하니까 공자가 어휴 도저히 안 되겠다 해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다 해가지고 제 나라를 떠납니다. 거제라는 것은 제 나라를 버리고 떠나는 거예요. 접석이행. 이 접석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접자는 건지다 이런 뜻으로 보고 있는데 접자는 다른 판복에 보면 이렇게 쓰여 있어요. 이거. 네, 요거를 발음을 경자 아니고 경자가 아니고 발음을 우리 발음을 하면 장자가 장이라는 것은 뭐냐면 물에 담그어서 불리고 있던 쌀을 다시 끄집어내서 말리다는 뜻이에요. 좀 복잡하죠? 예. 그러니까 밥을 지어 먹으려고 이제 물에다가 쌀을 씻어서 담궈 놓았는데, 이거 지금 도저히 여기서 견딜 수 없고 떠나야 되겠다 하면 그 물을 쫙 빼고 이 쌀을 다시 건져가지고 밥을 짓지 않고 말려가지고 그대로 싸가지고 가는 거. 이걸 가지고, 예, 접석이행이라고 그래요. 접석이행. 예. 그러니까 이 장석이행, 예, 장석, 이 행. 이렇게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석이라는 건 뭐냐면 물에 불린 쌀이에요. 예. 물에 불린 쌀을 다시 끄집어내 가지고 말려서 떠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급하게 간다. 허겁지겁 떠난다는 말을 접석의 행위라 그러고, 노나라는 공자의 나라잖아요. 그래서 자기 나라잖아요. 고국이잖아요. 조국이고. 조국을 떠날 때는 지지오형이야. 내 걸음이 어떻게 이렇게 늦느냐. 느리도다 나의 걸음이요. 이건 뭐냐면 미련을 끝까지 가지고 혹시 왕이 이 노나라 임금이 마음을 돌려가 자기를 부를 수도 있기 때문에 국경을 넘어가 버리면 부르기 힘들잖아요. 딴 나라 가버리면, 망명해버리면. 그래서 끝까지 미련을 가지고 기다리는 모습. 이게 바로 이 공자 같은 훌륭한 인품이 하는 짓이라 이겁니다. 예. 그러니까 노나라를 떠날 때 접석이 하면 안 되죠. 그리고 또 이 제 나라를 떠나면서 지지오형이 해도 안 돼. 거꾸로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지오형이 느리도다 나의 걸음이요. 이런 것은 뭐냐면 부모국지도야. 부모의 나라, 조국, 조국을 떠날 때의 도리다 이것이. 그것이 당연히 취해야 될 행동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공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공자는 가히 석즉석, 서두를 때는 서두르는 사람이고 서두르야 할 때는 서두르고 구라는 것은 오래 있을만, 거기 기다려보자 해서 오래 있을만하면 오래 있고, 가히 이자 있지 않습니까? 이자는 이 즉자가 똑같아요. 어디 가서? 가히 속이 속, 이 구이구, 처이처, 사이사. 이 이자는 즉자와 똑같은 말입니다. 즉자. 예, 뭐뭐 하면 똑같은 글자예요. 예. 그래서 말릴 이자가 아니고. 그래서
갈 수 있으면 그러니까 서두를 필요가 있으면 서두르고 오래 있을 만하면 오래 있고 그다음에 머무르려면 머무르고 벼슬 하려면 하고 말려면 말고 자유자재 이런 사람이 바로 공자다 이겁니다. 공자는 앞에 있던 세 사람처럼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중용의 도를 지키는 사람이다 이런 말이죠. 네. 그래서 맹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맹자가 말하기를 백이 같은 사람은 다 성인인데 성인 가운데서 성인은 위대한 사람이다. 위대한 인격, 위대한 사람 가운데서 아주 맑은 사람이다. 맑은 사람이고 이 맑음의 상징이고 이유는 성지 임자야. 임이라는 것은 책임감을 가진 사람, 책임을 질 줄 아는 사람. 그래서 이유는 성인 가운데서 책임의식이 가장 강한 사람이다. 백인은 가장 성인 가운데 가장 청렴한 사람이다. 유화에는 성지 화자야. 이 화라는 것은 뭐냐면 온화하다, 화목하다, 온화하다. 남들과 다투지 않는다 이거예요. 자기 이 주체성을 확실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지 화라 그리고. 근데 공자는 성지 시자야. 이 시라는 것은 뭐냐면 그 상황에 가장 알맞게 행동하는, 중용에 가장 들어맞게 하는. 그러니까 시기에 가장 알맞게 행동하는 사람이 바로 공자다. 그러니까 공자는 알고 보면 이 세 사람을 다 합친 것 같은 사람이다. 그래서 공자의 집대성 공자는 한마디로 말하면 모아서 크게 이룬 사람이다. 성자는 원래 뭐냐면 소성과 대성이 있는데 소성은 짧은 악장이고 대성은 좀 긴 악장입니다. 그래서 긴 음악을 하나 연주를 끝내는 것을 대성이라 그러는데 성에는 두 종류가 있다. 근데 대성을 다 모은 거다. 그러니까 음악에 비유한다면 대성을 다 모은 사람이다. 왜 그러냐면 집대성이라는 건 뭐냐면 금성이 옥진지야. 음악을 시작할 때는 종이나 혹은 이 종의 한 종류예요. 종이나 박을 두드려서 음악을 시작하고 그 다음에 음악이 연주 끝나다가 오케스트라에서 끝나고 하는데 마지막에는 옥을 가지고 옥소리를 내어가지고 이 음악을 끝을 냅니다. 마지막에는 이 음악을 이 옥, 경쇠, 옥 이런 걸 가지고 음악을 끝내는 거예요. 네. 그래서 공자의 집대성 공자는 바로 집대성한 사람이다 이겁니다. 공자는 집대성이란 뭐냐면 음악을 연주할 때 새로 된 종을 쳐서 소리를 멀리 퍼지게 하고 그 다음에 곡조를 마무리할 때는 그러니까 경이나 옥을 쳐서 소리를 거두어 드리는 것과 같아 이런 말입니다. 이 진자가 여기서 떨칠 진이 아니고 숫자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네. 옥 소리로서 거두어 드리는 것을 음악을 싹 이제 멈추게 하는 그런 것이다. 그러니까 이 종을 쳐서 요 진자가 바로 거둘 숫자의 뜻이에요. 숫자예요. 떨칠 진이 아니고. 그 다음에 금성이하자. 그러니까 이 쇠소리라는 것은 종과 박 같은 거, 종이나 박 소를 가지고 어디 갔나? 연주하는 것은 어디 갔지? 아이고 미안합니다. 여기 있네. 금성야자 시조리야. 그러니까 이 종박을 쳐서 소리를 퍼지게 하는 것은 시조리야. 음악 소리를 조리 있게 연주하는 시작이 되고, 그러니까 이 연주의 시작을 의미한다 이런 말이죠. 옥진지자. 옥을 쳐서 이 종소리를 거두어 드리는 것은 종조리야. 조리를 마치는 것이다 이겁니다. 끝내다 이런 것이에요. 그래서 시조리자는 지지사야. 시조리자는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이 시조리라는 그런 지혜에 관한 지혜에 관한 것이고, 지혜에 속하는 일이고, 처음 연주를 시작하는 지혜에 종조리자. 그러니까 음악을 마무리 지고 끝내는 것은 뭐냐면
성지사야. 이 성에 속하는 일이다 이겁니다. 성에 속하는 일이다. 뭐 쉽지 않죠. 제가 음악을 하도 몰라서. 그래서 지, 비, 즉, 교야. 이때 이 지라는 것은, 지혜는 비유하자면 교다. 교라는 것은 뭐냐면 이때 교는 나쁜 뜻이 아닙니다. 공교롭다는 것은 나쁜 뜻이 아니에요. 아주 예술적인 수준이 높은 그런 상황에서의 이 교입니다. 그냥 공교롭다는 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주 공교롭다 그러는데 그 의미를 조금 낮추어 보고 있는데, 여기서는 그런 뜻이 아니라 굉장히 수준 높은 성인만 할 수 있는 것이 교회예요. 그리고 지는 뭡니까? 지는 비유하자면 기교이고, 성은 뭐냐면 비유하자면 이 여기다. 아까 그 세 사람은 이윤이나 백이나 이윤이나 그 유하야 이런 사람들은 다 성에 속하는데, 이 사람들은 비교하자면 이 역이다 이겁니다. 역. 여기 이 교와 역의 차이는 뭐냐면, 최고 수준의 사람은 이 역을 바탕으로 한 교까지 가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그냥 이 역의 단계에 머무르 있다. 어느 한쪽이 조금 기울거나 약간 좀 부족한 상황에 있는 것이다. 이렇습니다. 그 유자는 뭐뭐와 같다는 말이고요. 같다는 말이고, 이는 이 위에 이거 지즉 교야, 비즉 교야, 그 지는 교고 성은 역이라는 것은 뭐 비유한다면 사어 백보지. 100걸음 밖에서 화살을 쏘는데, 100걸음은 상당히 멀리잖아요. 기지, 이 기지라는 것은 뭐냐면, 이 표적 부근에까지 가는 것은, 화살의 표적까지 가는 것은 너의 힘이고, 그래, 활을 쏘는 사람의 힘으로 가는 것이고, 기중, 이 중은 뭐냐면, 여기 탁 정중앙에 딱 맞는 거, 이거 있잖아요. 이거 5점입니까? 10점이라 그죠? 요즘 쏠 때. 이거 왜 이러지? 아이고, 이것도 없어야 되는데. 아이고, 큰일 났네. 죄송합니다. 제가 이걸 만질 줄 몰라서. 이거 어떻게 됐나. 그래서 이 기중이라는 것은, 관역에 명중시키는 것은 너의 힘이 아니다. 뭐냐?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성인 단계에 올라가서까지 맞아요. 교회 수준에 도달해야 가능하다. 이겁니다. 아이고, 이거 어떻게 지우지? 죄송합니다. 지는 비즉 교야, 성은 비즉 역야. 이 유자는, 저 앞에 말말 유자는 그 같은 유자와 똑같은, 뭐뭐 같아. 사어 백보지 외야. 백보의 밖에서 화살을 쏘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화살이 관역까지 도달하는 것은 너의 그 개인의 힘에 의한 것이지만, 관역을 중간에 딱 10점을 명중시키는 것은 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뭡니까? 집대성하는 그 수준의 높은 수준이 있어야 공자만이 그걸 할 수 있다. 그래서 공자가 가장 위대한 사람이다. 성인 가운데도 성인 중에 성인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맹자는 공자의 이 제자 73, 4명의 제자들을 이어서 다시 이 세상에 그게 참 크게 현창시킨 공로가 맹자에게 있죠. 그래서 공맹을 뭐 중간에 뭐 안자, 뭐 정자, 뭐 많이 있지만 자로 뭐 많지만 다 그 그분들보다는 공자, 맹자 유학의 가장 큰 무거운 큰 기둥으로 서 있게 되었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